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지금 우리는 소통의 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통을 막는 것들, 어,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대, 성격 기질, 감정 가치관, 또 비합리성,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자기 숨김, 나를 숨기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나를 숨긴다는 건 결국 그 영어로는 shy라는 거죠. 그냥 부끄러워한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한다. 또 거부한다. 뭐 이런 것이겠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죠.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소통의 가장 큰 벽이 다름입니다. 다름. 샤이의 정도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공개하는 것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뭐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보면 어떤 분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뭐 특히 뭐 전화번호 같은 정도는 뭐 누구한테도 알려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샤이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샤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하기와 듣기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샤이는 말하기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죠.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을 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근데 샤이 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걸 거부합니다. 뭔가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요. 그 이야기하는 것, 자기 표현하는 속에서 자기가 좀 남에게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함께 생각해야 될 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남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사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자기의 의견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비춰지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에 관한 것들도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해주는 어떤 주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공개한다는 뜻도 되고, 또 shy,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이 네 칸을 가지고 보면 말을 한다, 말을 하는 걸 즐겨한다, 또 남의 말을 듣는 걸 즐겨한다 하는 그런 유형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정반대적으로 까만 부분은 말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요? 뭐 그냥 동굴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죠. 또 붉은 부분은 뭔가요? 말은 하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지 남이 말할 때 별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듣는 것보다. 또 반대축에 있는 사람은 뭔가요? 말을 안 해요. 남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여서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간첩형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말도 안 하고, 자기 말도 안 하고, 남의 말 하는 거 듣지도 않고 혼자 있는 사람은 왜 동굴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광장형은 정반대 사람이죠. 말도 하고요, 자기 이야기도 하고, 남의 말도 들어주고 이런 사람인데, 마네킹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말을 많이 하는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당연히 광장형이겠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동굴형이고요. 마네킹형과 간첩형, 이 두 유형은 또 특수한 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소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자, 첫 번째 뭐 광장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무난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죠. 말하기와 듣기를 균형을 이루어서 하는 사람이고요. 말하기만 잘하고 듣지 못하는 마네킹형,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면
듣질 않으니까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남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이렇게 거울같이 비춰서 보이는데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질 않아요. 왜? 자기 말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네킹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에 대해서는 남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이죠. 간첩형이라는 것은 남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모르면서 알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의 한계가 오고 관계도 좋아지기가 어렵죠. 근데 연애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간첩형으로 나가면 결국은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동굴형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이 잘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동굴형은 정말 힘든 사람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 살고 있거든요. 남의 말 듣지 않고요. 나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동굴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만 사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분야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요. 자기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의 세계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 어쩌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 어떤 유형이냐 이거죠. 어떤 유형에 가까우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소통을 할 때 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동굴형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동굴에서 나와셔야 돼요. 그래서 마네킹형이든 간첩형이든 좌우지간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네킹형이라면 또 광정형으로 발전해야 될 거고 간첩형이라면 역시 광정형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통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대가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광장형이라고 생각할 때는 소통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부가 있는데 파트너가 동굴형이나 마네킹형이고 간접형인데 나는 그런데 상대방이 광장형이라면 그런대로 또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리드에 따라서 잘 대화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네킹형일 경우에 마네킹이라는 건 뭐죠? 혼자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런 유형일 때는 자기도 말할 기회를 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의 주도권을 상대방하고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나도 좀 이야기 좀 하자 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말할 시간을 상대방한테 얻는 것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이야기만 나한테 전달이 되고 상대방만 노출되고 나는 노출할 시간도 없고 나는 또 노출을 안 하려고 거부하니까 결국은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소통할 수가 없게 돼요. 간첩형하고 얘기할 때는요. 상대방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말할 기회가 많은데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게 이제 간첩형이거든요. 말할 기회를 줘야죠, 상대방에게.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그 사람도 할 수 없이 말할 차례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문을 하되 무슨 취조하는 듯 그런 질문이 아니라 가벼운 질문들 있잖아요. 부담을 주지 않는. 상대방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것, 그죠? 그거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로 어디로 소풍 가면 좋겠냐. 이렇게 어떤 도시 같은 데 가고 싶냐. 뭐 이런 거 간접적인 질문을 좀 해준다면 좀 그나마 부담 없이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어떤 이상형을 좋아해요.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형입니까? 라든가 이런 심각한 이야기, 또 뭐 고향이 어디세요? 뭐 등등 이런 것은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동굴형하고 소통할 때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태인데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동굴형하고 대화를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지 마시고 라포라고 그러죠. 라포. 좋은 관계,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게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불안해할까요? 자기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대화의 주제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라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주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경우에 자기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소통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소통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요. 가급적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는 좀 조심해서 그런 데 소통을 하지만 우리가 늘 만나는 자주 소통하는 파트너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사람들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게 대화 방법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유형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만약에 광장형이라면 광장형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네킹형, 동굴형, 간첩형을 만나게 되겠죠. 자, 이것은 상당히 세세한 부분이어서 여기서 다루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광장형이 광장형을 만나면 상당히 좋죠. 근데 광장형이 마네킹이나 간첩, 동굴형 이런 다른 유형을 만났을 때 그 유형의 특징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마네킹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네킹형이 제일 어려운 건 아마 마네킹형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자기 말을 하려고 굉장히 경쟁을 한다 할까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첩형도 만나는 게 간첩형이 문제죠. 서로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굴형이 동굴형을 만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정막이 감돌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최악의 상태가 동굴형이 동굴형을 만났을 때가 아닐까. 이런 경우에는 아주 인간관계도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두시라는 거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감추기는 우리가 소위 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대화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나치게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대화의 독점, 자기 혼자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인지 우선 잘 성찰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샤위, 나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에 속한다면 나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굴형이나 이 간첩형,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이 나를 공개 안 하는 유형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 항상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광장형이 여러분이 되셔야 우리가 이제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이 통하는 나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소통의 벽 가운데 나를 감추는 것, 샤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레츠통!